오늘은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게 변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늘어나 고민인 분들을 위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쿠싱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올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호르몬이지만 너무 많은 양이 혈액 속에 흐르게 되면 신진대사가 파괴되고 신체 곳곳에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내분비계의 대표적인 복합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히 살이 찌는 비만과는 차원이 다른 전신질환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쿠싱 증후군은 1932년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하비 쿠싱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쿠싱 박사는 뇌하 수체에 생긴 아주 작은 혹이 부신을 자극하여 몸 전체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쿠싱 증후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진단 기술이 부족하여 원인 모를 부종이나 비만으로 치부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정밀한 혈액 검사와 영상학적 진단을 통해 아주 미세한 호르몬 수치의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지방이 얼굴과 몸통에만 집중적으로 쌓이고 팔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지는 기형적인 체형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얼굴이 퉁퉁 붓는 것처럼 둥글게 변하는 문페이스 현상이 두드러지며 목 뒤쪽에는 마치 혹이 생긴 것처럼 지방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버팔로 험프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배나 허벅지 피부가 보라색으로 갈라지는 튼살 자국이 널찍하게 생기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붙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할 정도로 근력이 약해지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우리 몸 내부의 문제와 외부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겨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과하게 뿜어내거나 부신 자체에 혹이 생겨 코르티솔을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원인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의 오남용이 강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나 관절염 혹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드시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 유발성 쿠싱 증후군은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에 포함된 성분이 몸속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일상 전반을 괴롭히는데 혈압이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고혈압이 지속되거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 수치가 치솟는 당뇨병이 동반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증이 나타나며 얼굴에 굵은 털이 자라나는 다모증과 여드름이 발생하여 외모적인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가벼운 넘어짐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수면 장애와 함께 이유 없는 불안감 혹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까지 찾아옵니다. 상처가 생겨도 좀처럼 아물지 않고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종종 일반적인 단순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쿠싱 증후군은 살이 찌는 양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단순 비만은 전신적으로 살이 붙지만 쿠싱 증후군은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피부가 얇아지며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도 혼동하기 쉬운데 갑상선 문제는 몸이 차갑고 추위를 많이 느끼며 맥박이 느려지는 반면 쿠싱 증후군은 혈압이 높아지고 얼굴에 열감이 오르는 편입니다. 바르톨린 낭종이나 다른 부종 질환들과도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쿠싱 증후군은 전신적인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것이므로 정밀한 소변 검사를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확인하면 확실히 구별됩니다. 비슷한 다른 질병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교해보면 두 질환 모두 생리불순과 다모증이 나타난다는 점은 같으나 쿠싱 증후군은 근육 소실과 피부 얇아짐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신부전증 환자들이 겪는 부종은 전신이 골고루 붓고 신장 기능 수치에 이상이 생기지만 쿠싱 증후군은 부신 호르몬 수치만 단독으로 요동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엉뚱한 다이어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제때 내분비 전문의를 찾아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연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은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스트레스 관리를 하여 부신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호르몬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Y존을 압박하거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자세를 고치고 주기적으로 체중과 혈압을 체크하여 내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치료 없이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높은 혈압과 혈당이 혈관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골다공증이 깊어져 척추나 고관절이 골절되는 심각한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평범한 감기조차 폐렴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완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호르몬 과다 분비의 근본 원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뇌하 수체나 부신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떼어내는 것이 원칙이며 최근에는 코를 통해 뇌하 수체에 접근하는 미세 수술법이 발달하여 흉터 없이도 안전하게 종양을 없앨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에는 부족해진 호르몬을 채워주는 보충 요법을 일정 기간 병행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한 외인성 쿠싱 증후군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도 아래 약을 아주 천천히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과정을 거치면 증상이 서서히 호전됩니다. 수술 비용은 종양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700만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적인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호르몬 수치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갖춰진 대학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방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아보카도 혹은 시금치 같은 채소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칼륨은 코르티솔로 인해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압 조절과 부종 완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근육 재생을 돕는 양질의 단백질인 달걀이나 두부, 그리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듬뿍 든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짠 음식, 그리고 가공 육류는 호르몬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술은 간의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므로 쿠싱 증후군 증상이 의심될 때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대부분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쿠싱 증후군 환자들이 겪는 성격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호르몬에 의한 뇌세포 영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짜증이 늘거나 감정 기폭이 심해지는 것은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질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므로 주변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쿠싱 증후군은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그 빈도가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먹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사와 상담할 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현재 의학 뉴스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호르몬 수치 예측 모델이 도입되어 단 한 번의 혈액 채취만으로도 쿠싱 증후군의 위험도를 98% 이상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쿠싱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